정의당의 반응도 조금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변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정의당 데스노트 점나. 먼저 조국 후보자 지명 당시 심상정 대표가 굉장히 칭찬했어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적임자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심상정 대표가 입장을 바꿨죠. 2030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조국 버틸 수 있겠냐. 그런데 어제 조국 후보자가 정의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모의, 간이 청문회가 정의당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바뀌었어요, 정의당. 청문회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하겠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스탠스가 3번 오락가락 바뀌고 있는 건데 이게 심상치 않아요. 과거 조국 후보자가 이런 글을 올렸던 게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상정 누님을 밀어주지. 누님이요. 심상정의 상정 누님을 밀어주지. 2008년 2월 언론 기고문이에요.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그 어떤 남성 활동가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진보에 헌신을 했다. 그리고 덤으로 범상치 않은 패션 감각도 가졌다. 그런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정 누님을 밀어주자라는 글이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에이, 설마 우리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와의 어떤 상정 누님 동생하는 개인적 인연 때문에 좀 데스노트를 딱 접었다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이 안 되고 설마 정의당이 그냥 평범하고 우리 서민들의 자녀들 아버지가 대단한 교수님 아니더라도 평범한 우리 자녀들도 다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목청을 높여서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정의당이 설마 조국 후보자나 일각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때문에 정의당이 설마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데스노트 접거나 바꾸거나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설마. 네, 일단은 이제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청문회 과정을 보면 정의당이 데스노트라고 하잖아요. 정의당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당의 데스노트를 막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후보자 지명할 때는 정의당에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은 비판적으로는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에 조국 후보자가 상정 누나 하면서 2008년도에 굉장히 우호적인 글을 썼고 여기서 서로 좋은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조국 후보자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정의당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저것도 저는 약간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요? 자, 야당이 많이 있잖아요. 여당만 있잖아요. 그럼 의혹된 거에 대해서 왜 정의당에만 가서 이 의혹을 소명을 합니까? 후보자가? 이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진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진보의 대표적인 정당이 바로 정의당하고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불우의 후보자, 옳지 못한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 진보를 포기할 것인가? 진보를 망칠 것인가?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경계선상에 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은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옳지 못한 건 옳지 못한 거거든요. 그것도 명언이네요. 네. 그러면 옳지 못하다고 이 얘기를 생각이 들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 전제는 조국 후보자가 옳지 못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가진 의혹에 의해서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조국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끝까지 간다고 하면 지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진보에 대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지금은 생각해 볼 때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가 9월 2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절차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또 여론에서 이렇고 국민의 정서에 어떠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주 압도적이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부적합하다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좀 결단을 내릴 시기가 좀 임박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광삼 명언 2탄. 옳고 그름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김광삼. 오늘 명언 많이 준비 많이 하셨군요. 그렇군요. 자, 이 조국 후보자 리스크 이슈가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잘하고 있다보다 못하고 있다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뒤집힌 것도 아마 이례적이고 50.4%.
그리고 20대들의 반응 보시죠. 못하고 있다. 52.7. 잘하고 있다는 44.4. 여기는 뭐 오차범위를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20대는 지금 못하고 있다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20대 못지않은 반응, 50대. 역시 50대들도 못하고 있다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자, 허은하 소장님. 네. 20대와 50대는 자녀 세대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지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50쪽과 7자리 페이지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 정치적 방어 논리로 대입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인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 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 보니까 현실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이 아이가 거의 4시간씩 자요. 1학년인데 4-5시간. 고1. 예, 고1인데.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좀 쉬어가면서 해라, 장기전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며 나름의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2주 전부터 이제 공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아마 40, 50대의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이 그럴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아이한테. 내가 미안하다. 공부를 하라 그래서 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만큼의 스펙이 있는 부모일까? 이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네.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뭐 공부하셨겠지만 그 따님 분도. 근데 부모가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우리 아이 그냥 진짜로 붕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저런 생각 지금 아마 50대 분들 아이 대학을 갔던 분도 그렇고 대학 못 보낸 부모님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부분,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던 그 정부들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 지지율이에요. 오차범위 넘어섰는데 네. 청와대도 고민일 거예요. 부정평가 계속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게 조국 후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여러 경제도 가지 있고, 외교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솔직히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꿈도 꾸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10년 전보다 지금은 분명히 투명해지고 100% 공정 기회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요즘에는 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걸 포기했다고 하지만 요즘엔 개천에서 자기가 용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요. 개천에서 붕어면 붕어대로 살고 싶어 하지 개천 자체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여당인 민주당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국민의 삶이 더 이제 체감적으로 올 수 있는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좀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막 촛불 들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대구잖아요. 얼마 예. 전에 대구 이제 놀이공원에서 20대 아르바이트가 네요. 하다가 좀 이제 불구 이제 다리 한쪽을 예. 잃었고 또 7월에는 그 고속도로 순찰 요원이 또 이제 밤에 근무소다 또 이게 좀 돌아가셨는데 예.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잘 적용되는지 이것을 청년들이 좀 목소리를 내서 네. 국회의원들이 좀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업무 내 할 일이 아니다. 이걸 좀 자각시켜주는 역할을 좋은 해주셨으면 말씀이에요. 좋겠습니다. 우리 적어도 서재현 대변인은 우리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 지지하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라 라는 또 당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